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브라이트 뉴스 에스더 아나운서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미국 유학은 실패한 밀사로서의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이나 임시정부의 활동이 일본을 상대로 한 독립운동이라면 그가 미국 유학을 통하여 벌인 언론활동과 교육개몽운동은 미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본을 움직이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이승만 박사는 방학 때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던 오션 그로브에 위치한 보이드 부인 집에서 기거하였는데 그때 크리스천 애드보케트의 주필 A.B. 레오나드의 연설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드는 이 연설에서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에 격분한 이승만은 레오나드에게 장문의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또 에즈베리 파크의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열강국은 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극동에 있어서의 상업상의 권익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고 한마디도 정의에 입각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가 일본에 독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약소국에 대한 불의의 적당주의의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1907년 6월 5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럼비아 학부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07년 9월에는 하버드 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1908년에 수료했으나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전명훈, 장인환의 더럼 W. 스티븐스 암살 사건으로 친일적인 미국인 교수들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1910년 2월에 가서야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일본인에 대한 암살을 통한 독립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암살행위와 무장독립투쟁을 구분하였는데 암살은 다른 살인행위와 같이 범죄로 보았고 무장독립투쟁은 전쟁으로서 살인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1908년 3월 23일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던 친일파 미국인 더럼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에서 저격, 암살한 사건과 항일 단파 방송에서 그가 독립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는 미주의 한인들이 전명훈과 장인환을 변호하기 위하여 법정 통역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교인의 신분으로 살인재판의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의 이런 발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국내 미주 본토, 하와이, 멕시코, 연해주, 만주, 중국 등지의 한인들은 전명훈, 장인환의 의거를 법정에서 변호하기 위하여 7,390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한인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들의 변호를 돕지 않은 이승만 박사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분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일본에 기탄하는 일이 곧 우리의 행복될 일이라 라는 칼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알렸습니다. 그의 칼럼의 제목의 의미는 일본이 우리에게서 물러나는 것이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 기탄하는 일이 곧 우리의 행복될 일이다. 지금 조선 사람들이 중간에 처하여 바라며 힘쓸 것은 남을 시비하며 남을 해롭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만 나의 원수가 원할 일은 행하지 말며 원수가 슬퍼할 일은 행할진대 그 원수가 스스로 손해를 받을지니 이는 소리 없는 총으로 쏘는 것과 같다 할지라. 첫째는 조선의 여망은 일본의 은혜에 있지 아니하고 포악에 있는지라. 만일 어진정사와 공평한 법으로 평등히 대접하여 줄진대 저 압제 정치 밑에 있는 무식한 백성이 다시 나라를 생각할는지 모를 터인즉 일본의 은혜는 곧 조선 사람에게 비상 같은 것이라. 일본의 은덕을 바라지 말 것이며
둘째는 조선의 복이 일본이 약한 데 있지 아니하고 일본이 강한 데 있는지라. 만일 일본이 약하면 자기 힘을 깨달아서 세계 각국과 교의를 돈독히 할 터이니 조선에 기회가 생길 수 없으려니와, 만일 여전히 강성하여질진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서 한없는 욕심을 부리는 중에 형세가 스스로 외로워질지라 일본이 외로이 서는 날은 조선의 친구가 많이 생길 것이요. 셋째는 조선 사람들이 어리석게 소동하는 것을 일본이 매우 원하는 바라. 내대로 말하면 의병이라 배일당이라 하는 것이 자기의 형세도 어려우며 세상 공론도 물론이나 다만 용진하는 마음으로 도처에 일어나서 지방을 소욕해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반갑게 보고 앉았다가 가장 심한 곳을 따라 군사를 파송하여 공법으로 세상에 반포하고 하나씩 둘씩 무찌를 터이니 도탄에 빠진 백성은 차라리 타국의 보호라도 받아서 편안히 살기를 원할지라 순식간에 백성이 애국심과 애국혈과 애국력이 날로 줄어질지니 일본에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 부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요. 넷째는 일본이 가장 꺼리는 바 이 외국에 나오는 조선 학생들이라. 지금은 앞뒤 길 다 막아놓아 더 나올 수도 없으나 기왕 나온 자만 가지고라도 모든 문명의 각색 학문을 배워 자유자치하는 법과 부강 문명에 나가는 이치를 알아 일변으로 글도 짓고 말도 하여 일본의 야심을 세상에 반포하며 일변으로 저희 동포를 가르치며 인도하여 장래의 후환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요. 다섯째는 조선 사람들이 동심합력하여 한 조직된 사회를 이루어 일신의 수족같이 서로 따르며 서로 보호하게 됨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나니 이렇게 되는 날은 일본이 학대하기도 자연 어려우려니와 각국이 공법상 같지 않은 문명인의 사회로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지라. 미국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흑백을 논하고 한 조직된 사회를 이루는 것은 일본의 싫어함이요. 편당을 이루어 피차에 다투며 시기하는 것은 일본이 제일 상쾌히 여길 바며, 여섯째는 조선의 예수교 퍼지는 것을 일본이 극히 싫어하는지라. 이 교가 정치와 도덕과 사회 개량의 큰 기초도 되려니와 각국인이 조선과 이렇듯 교회상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일본인들이 혐오하는 바라. 이상 몇 가지가 가장 간절한 조건이니 전 동포는 거듭 주의하기를 바라노라. 외교 독립론을 기본 노선으로 정한 이승만 박사에게는 아무리 숭고하고 희생적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해외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그를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기회주의자 등으로 매도하지만 이승만 박사의 이러한 견해는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일관된 것이었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탈당했나요? 을사조약을 통해서가 아닌가요? 을사조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외교권의 박탈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외교권,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을사조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요?
이승만 박사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인들 일본이 밉고 미국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미운 감정을 잠시 뒤로하고 외교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승만 박사의 태도나 행동을 단순히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립신보에 게재한 이 칼럼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에는 그의 기본적인 독립운동 방향과 함께 국내 국외의 동포들에게 무엇이 진정, 나라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인지를 피력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유효한 내용이 아닐까요?